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또 계속해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3월 시장을 준비하는 미니 강의까지 알차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쏠쏠한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많이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종목 상담 신청도 같이 한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보내주시고 안전한 투자 전략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고요.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동안 속안에 담아두셨던 모든 걱정거리들, 고민거리들 잘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2부 종목 진단도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마왕님 오셨네요. 네, 2부에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힘내자님 잘 오셨습니다. 종목도 올려주셨고 벙벙님과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자, 우상향님 2부에는 종목도 남겨주셨네요. 한혜경님께서도 2부 출석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눠주셨고요. 자, 우리 반올림 100%님, 서당계 1년차님 모두 다시 돌아오셔서 인사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는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마왕님께서 남겨주신 KT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만 원이고요. 비중 5% 담으셨네요. 작년에 샀는데 못 팔고 결국에 제자리 왔습니다. 허허 하시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KT 오늘 29,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최근에 계속해서 내려왔고 특히나 지난주부터 조금 더 가파르게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상황이신 것 같아요. 수익 잘 보고 계신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 수익을 많이 반납하게 되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일단 KT 왜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질까요? 일단은 그 12월 달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 이제 뭐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 소각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이 12월 달에 시장 안 좋을 때 통신 3사들이 이제 약간의 방어주 성격으로 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았다가 그리고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을 지금 이제 다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KT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크게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이 좀 일제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2,000원 구간을 지금 이제 이탈을 하면서 추세는 완전히 좀 하락으로 접어든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약 한 29,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지지를 하지 않을까. 추세가 아직까지 하락이기는 한데 지금 보게 되면 어찌됐든 KT가 실적도 잘 나왔고 주식 소가도 한다라고 하니까 29,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지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이 얼마나 크게 상승을 보여줄 것인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한 32,000원 구간인 것 같거든요. 32,000원 구간에 이제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시기라서 이 매물대 구간을 또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과연 이제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요 29,500원 구간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을 이탈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32,000원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32,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한번 노려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32,000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뭔가가 이제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KT가 최근에 이제 이 AI 쪽으로 상당히 열풍에 대비를 하고 있죠. KT가 이번에 MWC에 이제 참가를 하고 MWC에서 이 믿음이라는 KT에서 개발한 이제 거대 AI 플랫폼을 이제
출시 어느 정도 좀 선보일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해서 또 AI 쪽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 지금 KT보다는 뭐 KTCS라든지 뭐 KTIS라든지 KT알파라든지 자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 KT는 관련해서는 그렇게 AI 쪽으로는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KT가 무언가 32,000원 구간을 뚫어주려면 뭐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보통은 이제 배당 정책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KT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지지해주는지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반등 목표가가 32,000원 구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차 목표가 32,000원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지금 주요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못 뚫어주면 다시 한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길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2,000원 구간 안내를 드리면서 KT는 웬만하면 저는 이 정도 구간 왔을 때에는 정리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길게 쭉 들고 가는 것보다는 기회 왔을 때 수익 보고 그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KT가 지금 현재 이 수익 중이셨을 때 못 판 게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하지만 아마 32,000원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32,000원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 나오면서 또 2만 원대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등 나오게 되면 정리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전략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는 KT 신규 매수를 희망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2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KT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보통 완전히 단기 트레이딩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한 번도 매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는데 왜냐하면 KT는 뭐 말씀드렸듯이 배당 정책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방어주의 성격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제 이 KT가 작년에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저는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나왔을 때는 약간의 저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KT가 워낙에 실적이 지금 튼튼하게 나와서 저가 잡아주는 뭐 29,000원 구간이나 혹은 28,000원 구간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또 과도하게 빠졌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 시즌 혹은 이제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소멸이 됐다라고 해서 이만큼 빠질 건가라는 생각을 해서 충분히 이제 지지받으면 저는 또 반등폭도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저는 굳이 KT에 접근할 만한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은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로봇주들의 수급이 들어가면은 그 주의 시장은 이 수급 들어가는 쪽만 보게 되면 사실 수익을 쉽게 챙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AI 쪽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매매를 한쪽을 보게 되면은 AI나 혹은 뭐 이제 데이터 정책 쪽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만 거의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 들어가는 쪽에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급 들어가는 쪽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시장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 쪽에 매매를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기회비용이 또 이 손실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 자체가 3월 달에는 조금은 이제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순환매는 2월 달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3월 달에는 수급 들어가는 쪽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전략을 잡고 있기 때문에 KT는 굳이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뭐 접근하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KT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현재 가지고 계신 시청자
분께서는 29,000원이 지지가 되는지가 중요한 구간일 것 같고요. 이탈 시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지가 된다면 32,000원까지 목표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더 많은 종목을 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상담 바로 연결됩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 우리 모두 계속 있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댓글이 왜 이렇게 든든하고 기분이 좋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주신 문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에코프로 네네. H. 에코프로 HN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3,000원. 네. 네. 비중은 20%. 20%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조금 되셨을 것 같고 차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 이 종목이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매수가까지 언제 올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개최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자, 에코프로 HN 전망을 좀 확인해 보면서요. 저희가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일단은 에코프로 HN이 지금 또 채팅창에서 다들 말씀 주시는 게 얘만 왕따다. 에코프로 그룹 쪽 그렇게 이제 날아가는데 왜 얘만 이렇게 못 가나? 네. 일단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친환경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2차 전지로 인해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에코프로 HN은 친환경 사업 쪽에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련해서 크게 수혜를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제 미세먼지 저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무언가 좀 이슈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쪽 이러한 쪽에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관련된 이슈에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HN이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매물 구간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차 매물 구간이 약 52,000원 현재 구간, 그 다음에 55,000원, 그 다음에 57,000원, 6만원. 지금 현재 구간은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터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 자체가 저는 약간의 이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이 현재 구간에서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만원 구간이 지금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추세 자체는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5만원 구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이제 4만원 중반까지도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요 정도 구간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 HN은 상승할 때까지는 굉장히 이 박스권 내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조금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는 소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탄소 중립 쪽 글로벌 쪽으로 굉장히 조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회의가 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던 게 탄소 중립에 대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여서 아마 필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의 시장에서는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 1차, 2차 매물 구간, 3차 매물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5만 원 구간 이탈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4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5만 원 구간 이탈 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조금이라도 해주셨다가 향후에 이제 바닥 잡을 때 보통 한 4만 원 초중반대 정도에 이제 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오게 되면은 바닥 잡았을 때에 추가 매수 쪽은 충분히 좀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저점 잡게 되면은 그래도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5만 원 중반대부터의 매물대로 바로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든 종목인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당장의 메리트는 없다라는 점, 당장의 상승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일단 지금 봐야 될 건 말씀드렸듯이 5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5만 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4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저점 부분이라서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5만 원 중반대 1차 목표가로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 만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빠른 상승에 대한 메리트는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5만 원 구간 지지받는지를 보시면서 만약에 현재 구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5만 원 중반대 혹은 이제 5만 원 후반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6만 원에서 약간 4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5만 원 중후반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H에는 이 이상의 상승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말씀드렸듯이 크게 상승이 나오려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탄소 중립 쪽으로 완전히 조금 이 매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한 매개가 형성이 될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일단 시간이 길게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서 일단 지금 당장은 5만 원 구간 이탈 시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추가 매수 구간 노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는 5만 원 중후반대 안내 드리면서 이 정도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정리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그게 조금 더 이제 빠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지금 에코프로 H에는 시간이 조금 이제 길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종목 쪽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실른다거나 혹은 이제 집중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해서 수익을 보는 쪽에 조금 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 종목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한 5만 원 중반대에서 매도하는 부분을 좀 조언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기 뭐 내일 종목 어떤 종목으로 저기 뭐 로봇 종목으로 들어가도 괜찮은가 물어보고 싶어요.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네. 그 추가적인 내용들은 뒤에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미니 강의에서 그에 대한 힌트 같이 드릴 거거든요.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고 한번 같이 참고를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자, 미니 강의에서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앞서서도 채팅창에서 로봇은 그래도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여전히 로봇과 AI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3월 시장에서는 요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미니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안에서 나는 이 종목이 사고 싶어요 라고 종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남겨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볼 테니까 채팅창 들어오셔서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의 준비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0232-8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정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운들 같이 나눠 드릴 테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온칩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상향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27,200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
35,000원 정도까지 봐도 될까요? 라면서 목표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가온칩스가 올해 뭐 흐름이 너무나도 좋아서요. 13,000원에서 지금 29,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2배 넘게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 다만 지금 꼬리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어요. 35,000원이면 직전 고점이었던 요 34,000원 구간을 살짝 올라가는 건데,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는 네. 32,000원이 차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32,000원 안내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죠. 이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팹리스, 보통 이제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설계하는 기업에서 설계도 받아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공정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제 이 설계를 받을 수가 있게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더 이 최적화된 이러한 이 공정된 이러한 부분들 설계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좀 더 빠르게 파운드리 이제 공정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이 기업들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금 M&A 1순위로 이제 두고 있는 게 디자인 하우스 쪽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 하우스의 중요도가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점, TSMC는 디자인 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일어났고,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M&A 1순위 대상으로 디자인 하우스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시장에서 드디어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으로 좀 감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는 상당히 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온칩스가 이제 180나노미터, 그 다음에 이제 5나노미터 공정까지 굉장히 미세화된 공정이 가능한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는 비단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메모리 쪽도 상당히 이 미세 공정이 좀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온칩스가 지금 현재 공에서 상당히 또 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에 윗꼬리를 그렸는데, 윗꼬리 그린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전 구간의 매물대에 부딪혀가지고 차익 실현이 조금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2,000원 구간에 주요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고요. 추가 상승이 만약에 이제 나오지 않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32,000원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온칩스는 이 디자인 하우스 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주목받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 탄력이 나왔으니까, 주가 탄력이 나왔으면 이제 슬슬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온칩스가 지금 수급이 다 죽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수급이 금요일 날에 어느 정도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로봇주와 같이 내일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금요일 날에 수급 한번 들어와 줬고, 오늘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32,000원 구간까지 또 돌파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돌파해주면은 뭐 추가적으로 말씀 주셨던 35,000원 혹은 고가인 39,000원까지도 노릴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정도에는 그냥 차익 실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말씀드렸던 내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내일 추가적으로 양봉받고 탄력 나오는 흐름 나와 주어야지 32,000원 구간 돌파 시도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그렇지 않고 약간 차익 실현, 음봉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 매수가가 27,200원 부근이시기 때문에 일단 28,3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28,300원이 지금 5일선 부근이시라서 요 정도 구간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28,300원 정도까지는, 5일선 정도까지는 이제 보시다가 이탈하면 그대로 이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8,300원 구간까지 이제 지켜주면서 움직이다가 반등 나오게 되면
1차 매물 구간이 32,000원 구간이 있으니까 요 구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이번 주 내에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도 양봉이 잘 나와주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목표가 32,000원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매도 시그널은 28,300원입니다. 자, 우상향님께서 네, 잘 대응해보겠사옵니다 하고 또 남겨주셨는데, 꼭 수익고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 사이에 나이트님도 오셨는데, 저희 종목 진단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츠님께서 풀무원을 남겨주셔서 이 종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매수가는 일단 11,630원이고 비중 17% 감고 계시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정말 답답함을 가득 담아서 남겨주셨습니다. 원래는 풀무원 얇은 피만두랑 피자 핫도그 두부 다 먹었는데 요즘은 쳐다도 보고 있지 않으시다고. 도대체 뭐가 문제고 지금 추매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상승이 나올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필수 소비재 요즘 왜 이러는 건가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자, 일단 풀무원의 지금 차트 모습을 보시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 갔다가 음봉을 좀 길게 그려냈고요. 오늘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채팅창에서 소주값 동결하네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소주값뿐만이 아니라 풀무원 역시 생수 가격을 동결한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풀무원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급등과 급락의 사이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소주값 동결한다고 하니까 너무 한숨 다행이네요. 놓이시나요? 네, 진짜 다행이네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최근에 네. 풀무원이 이제 자사주 소각한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다 반영이 됐다. 상승 나오고 나서 바로 그날 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풀무원이 지금 이제 뭐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외형 성장은 그래도 좀 해줬거든요. 매출 자체는 이제 올라갔는데 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업적인 부분,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 거시경제 상황이 조금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어제 금요일 날에 혹은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상승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물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이제 주류세도 올라갔고 공공요금도 올라갔고 그러면서 물가가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서 물가를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시장에서 올린다? 요거는 이제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공공요금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안 올리고 가파르게 올린다라는 평이 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주류값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동결이 된 게 뭐 결국에는 지금 이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판가 전환이 조금 더 이제 이루어지기는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뭐 큰 폭의 뭐 이러한 이 상승은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되기에는. 때문에 일단 풀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000원 구간은 그래도 좀 지켜주지는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뭐 10,000원 구간에 뭐 어찌됐든 이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좀 지켜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자사주 소각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고 그날 바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또 이 지루한 움직임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지금 보게 되면은 풀무원이 계속 이제 이 121선을 못 뚫고 움직였거든요. 121선을 계속해서 이제 못 뚫었고, 그나마 이제 뚫어준 게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차익 실현 나온 만큼 아마 이 121선을 못 뚫고 그냥 계속해서 이 10,000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풀무원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너무 좀 오래 걸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쪽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10,000원 구간에서 이제 지지는 보여줄 것 같은데, 요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받는 구간이 한 12,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2,000원 정도 이제 되면 매수가 근처에서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12,000원 정도에서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구간이 조금 이제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상승 나오고 그날 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조금 이제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손절을 웬만하면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만원 구간 지지 라인으로 이제 형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원 구간은 이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이제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매수가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오면 말씀드렸듯이 12,000원 구간이 1차 목표가 매물대가 되니까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돌파가 나와주면은 추가 상승 노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12,000원 구간 근처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소비재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 이번에 이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지금 또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 압박이 또 이어지고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금통위도 금리 올린다라고 하면 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이슈일 겁니다. 그러면은 풀무원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길게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 강세 보일 수 있는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쪽이 조금 더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 축소 다른 종목으로 교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 이 저점 지지 구간 이탈 안 해주면, 만원 구간 지켜주면 반등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나오게 되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이 염두를 하시고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무원입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만원이 지지가 되면서 12,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려 볼 수는 있겠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은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주 가격 동결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우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기뻐해주고 계시네요. 소주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참 다행이다 라는 분도 계시고, 에탄올에 물 타서 먹으려고 했어요 라는 댓글들까지 보이는데, 자, 하이트진로가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은 없다라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여러분들의 일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자, 2부에서는 확실히 속도를 내서 조금 더 빠르게 진단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같이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데브시스터즈 한번 살펴볼게요. 벙벙님의 종목이고요. 57,200원에 3% 가지고 계세요. 더 사도 될까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앞서서도 채팅 중에서 게임주 이제 끝물인가요? 아니요, 게임주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게임주에 대한 토론들도 펼쳐졌었습니다. 자, 일단 데브시스터즈를 통해서 앞으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데브시스터즈는 오늘 56,6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더 매수를 하시면서 모아가실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데브시스터즈와 게임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게임주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왜냐면은 올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스로넷 리버티 신작 나올 예정에 있고, 뭐 넷마블도 그렇고 올해 신작 출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게임주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이 다시 한번 이 문을 열게 되면서 판호 발급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는 충분히 뭐 올해 나쁘지 않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게임주들은 신작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캐시카우가 어느 정도 이제 있어주면서 신작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데브시스터즈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출의 99%가 쿠키런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즉 지금 현재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말고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하거든요. 쿠키런이 보통 이제 이 게임주들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무언가 이 하나의 게임으로 이제 히트를 쳤을 때, 그러면서 그 게임이 캐시카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게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은 하향 안정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쿠키런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했지만
지금 현재 매출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제 영업 손실까지도 들어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이제 신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신규 게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주요한 캐시카우인 쿠키런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뭐 확장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쿠키런 관련된 IP를 활용한 신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 데브 시스터즈가 데드사이드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게임도 신작 오픈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쿠키런 오븐 스매시 또 이 클로즈 베타 테스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곧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총 신작이 한 5개 정도가 이제 나올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데브 시스터즈도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좀 워낙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이 실적에 대한 회복은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최근에 데브 시스터즈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는 중국 판호 개방 이 부분에 이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제 판호 발급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게임즈 쪽에 상당히 좋은 이제 매기가 좀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은 어떠한 구간이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윗 부분에서 이제 윗 단가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5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다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데브 시스터즈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했을 때 저는 일단 추가 매수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그렇게 이제 현재 단가가 그렇게 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는 올라와 주려면 어쨌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작이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중국 판호 개방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나와 주어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힘을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 6만 원에서 5만 원 초반대 정도가 이제 가격 밴드를 형성하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전고점 부근 6만 8천 원 구간까지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저가가 5만 7천 원이잖아요. 5만 7천 원 이탈 시에는 오늘 저가가 5만 5,900원이네요. 5만 5,9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쪽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52,900원 이탈 시에는 5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5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현재 단가가 그대로 저항 매물대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55,900원 저가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기 전까지는 6만 원 초중반대 이상을 뚫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때문에 6만 원 초중반대까지 신작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냥 요 정도 수급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는 볼 때는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신작이 잘 나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접근을 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 추가 매수나 혹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기보다는 저가 부근 이탈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수급이 동반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전략을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게임주,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올 한 해 괜찮습니다. 특히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쪽으로는 접근도 가능하겠는데요. 다만 데브 시스터즈 지금 당장의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좋은 때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55,900원을 이탈 시에는 매도에 대한 조언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까요? 이번에는요, 대웅제약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SCHD 러브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5만 9,400원에 비중 24%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도 좀 크신 상황이고 비중도 24%여서 최근에 하락이 너무나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 소송건으로 너무 오래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요. 부탁드려요. 라면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법원이 결국에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가가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대웅제약의 주가도 크게 내려왔습니다. 15만 원에서 지금은 11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주가가 회복이 가능할까, 좀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 손실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소송건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이 대웅제약 쪽에서 1심 패소하고 나서 집행정지를 좀 이제 신청을 해놓은 것 같아요. 대웅제약에서 이제 항소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2심 항소가 좀 진행이 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이제 신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어찌됐든 1심에서 메디톡스가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지금은 이제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대로 이제 이 메디톡스가 승리한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대웅제약이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게 나보타, 보툴리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사업이 정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2조가 증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까지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악재 우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대웅제약이 또 이 보툴리늄 사업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확대를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관련된 계약 쪽에서도 지금 이 투자를 한 금액이 있었겠죠.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위약금도 이제 생겨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메디톡스가 또 지금 이 현재 이 소송으로 이제 받기로 한 그런 이제 뭐 이 판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족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워낙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이 길었기 때문에 아마 메디톡스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우려감 속에서 좀 길게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제 저가가 11만 5천 원에 잡혔습니다. 11만 5천 원에 잡혔는데 문제는 지금 이 11만 5천 원 구간이 여태까지 깨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대웅제약이 약 한 2년 동안에 깨지 않았었던 저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깬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11만 5천 원 구간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10만 원 초반대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생겨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대웅제약이 이 소송 2심 이기냐 아니면은 그대로 또 지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나뉠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 결과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1만 5천 원 구간 이탈 시에는 저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제됐든 향후에 뭐 대웅제약이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뭐 이 메디톡스와의 2심에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 어찌됐든 이 보톡스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좀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려면 어찌됐든 이제 비중은 좀 남겨놔야 되잖아요. 확보를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저가 이탈 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중 축소를 해놔야 향후에 저가 잡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또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가능한 거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대응 차원에서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향후에 이제 대응을 이제 노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워낙에 좀 싸움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2심 항소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싸움은 조금 더 이제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단기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길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뭐 어떠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가 이탈 시에는 이 저가 11만 5천 원 이탈을 하게 되면 10만 원 초반대 혹은 그 이하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이 또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중을 확보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또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 관리 차원에서 이탈 시에는 한 차례 또 이 비중 축소를 해놨다가 향후에 이제 대응을 좀 노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뭐 당장 대응보다는 비중 확보 쪽에 생각을 해서 다른 이제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수급 강세 보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송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악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클 때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1만 5천 원 이탈 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 볼게요. 나이트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73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까요? 갈까요? 매수가까지? 73만 원? 갈 수 있을까요? 73만 원 매수가까지 가느냐?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화장품 기업 쪽은 저는 올해 그래도 중국 산업 재가동의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고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길게 보시면서 대응 구간 꾸려가시면 그래도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인내심 갖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G 생활건강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합니다. 중국의 문이 열리면서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미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3월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미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또 3월 달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3월 달 일정을 한번 또 봐야겠죠.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내일까지는 3월 달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일절 쉬고 나서 본격적으로 4월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3월 달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슈가 많고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봇주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로봇주는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데이 트레이딩만 할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도 아니고 데이 트레이딩만 할 것 같고 아마 이번 주에 저는 무조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 받는 종목은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정말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2, 3일짜리 단기 트레이딩만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3월 달에 이 경제 지표들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일괄적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일정들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3월 1일 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테슬라가 보통 10년마다 이 청사진을 발표를 하거든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2006년에 마스터 플랜 1,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마스터 플랜 2, 이번에 마스터 플랜 3가 발표가 될 거고 이제 중요한 예측되는 내용으로는 이제 이 저가형 테슬라 모델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스페이스 X가 또 어떻게 이 차량 쪽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폐배터리 쪽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차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뭐 LNF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테마로 엮일 수가 있는 뭐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한번 이제 움직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이슈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3월 달에는 IRA 가이던스 이슈가 있죠.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게 되면 태양광, 풍력 이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은 무조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3월 달에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급등락 있게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IRA가 발표가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은 저는 무관하게 그래도 충분히 수혜는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 3월 달은 2차 전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RA 가이던스 발표 일정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3월 1일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RA 가이던스까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시장이 좀 요동칠 수가 있다. 2차 전지 쪽이 요동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월 4일 중국 양회 예정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중국 양회는 양회 이전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양회 기간 동안 혹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말씀드렸듯이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양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제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중국에서. 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작년 대비 2배로 잡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서
아마 중국 양회 이후에도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탄력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때문에 양해로 인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뭐 예를 들면 뭐 건설기계라든지 뭐 혹은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3월 10일, 3월 9일에 뭐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있고 3월 10일에 이제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가장 또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겠죠. 3월 10일에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 일단은 이번 달에 발표가 됐었던 고용동향 보고서는 엄청난 서프라이즈로 나왔었죠. 기억을 하시겠지만 51만 7천 건이었죠. 전달 대비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고용지표가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과연 이번에 발표되는 3월 달에 고용동향 보고서는 이제 얼마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거기서 또 이제 이 2월 달에 발표됐던 고용동향 보고서보다 높게 나온다면 우려감을 키울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서비스 부분일 겁니다. 고용지표가 결과적으로 이번에 나왔었던 고용지표는 서비스업 부분에서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올라갔었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이 조정이 나오는지를 한번 이제 보시면서 고용동향 보고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도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3월 달에 저는 경제지표가 더욱더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2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PCE 지표까지 다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경제지표가 좀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디스인플레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월 달에 경제지표가 또 2연속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려감이 더더욱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12월 달 장세, 12월 달 내내 한 달 내내 떨어졌었던 그러한 장세가 또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서 경제지표 3월 중순에 일괄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요거 이제 한번 주요하게 보셨다가 이 결과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또 다시 한번 순환매는 이어지면서 반등하는 그림 잡아가겠죠. 때문에 굉장히 CPI와 PPI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FOMC 회의가 3월 22일에 발표가 됩니다. 3월 22일 FOMC에서는 역시나 가장 큰 화두는 빅스텝 할 것이냐, 그리고 빅스텝을 하지 않더라도 금리 목표치를 얼마나 끌고 갈 것이냐. 금리 목표치가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는 사실 5.2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5.25에서 6%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월 달에 FOMC, 5월 달에 FOMC, 6월 달에 FOMC 이렇게 3연속으로 있는데 6%까지 올리려면 일단 빅스텝은 한 번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때문에 이번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을 하든 혹은 이제 빅스텝을 진행을 하든 저는 금리 목표치가 5.5까지만 초과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5월달, 6월달 정도까지만 이제 금리 목표치 끌어올리면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쭉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이상의 금리 목표치가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면, 이 이상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위기감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MC에서 과연 얼마나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지, 혹은 뭐 비둘기적인 발언도 해줄 수가 있겠죠. 디스인플레는 시작이 되었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FOMC 결과도 봐야 될 것 같고, PCE도 이제 3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 뭐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3월 달에는 우려감을 더욱더 키울 수 있을 만한 이슈들, 경제지표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매매를 꾸려나가는 방향성이 나뉠 겁니다. 경제지표가 만약에 2개월 연속으로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또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를 하시면서 3월 달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일정 자체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뭐 양회,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산재에 있으니까 3월 달에는 중성주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중성주 순환매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조금 더 보수적인 매매 관점으로 한번 3월 달에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3월 참 바쁘네요. 우리도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감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긍정적인 모멘텀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꽉 채워서 정말 많은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